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 PPP 그러니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PPP에 진입하는 것은 인비테이션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플랫폼으로부터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인비테이션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나는 PPP 트레이더다 하면서 이제 한국 분이 다닌다든지 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다든지 또 교포가 그냥 할 때 이분들이 그런 게 아니죠. 이분들은 그냥 뭐 어떠한 투자 회사나 이런 데 연계가 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가지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수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PPP는 인비테이션을 받지 않고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거 인비테이션 없이 PPP에 들어간다 어떻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건 한마디로 솔리테이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초대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실제로 이런 PPP라든지 뱅크 인스트루먼트로 모니타이즈를 하고 어떠한 이런 일반적인 뱅크의 노멀한 방법이 아닌 것은 거의 다 보면은 일종의 섀도우 뱅킹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가 자신이 이제 대권을 지었을 때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수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미니스터 장관들을 누구누구를 배치하느냐 이렇게 섀도우 캐비넷을 정하잖아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내각을 마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PPP라든지 모니타이즈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섀도우 뱅킹 시스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사느냐. 그런 말을 이제 하시는 분한테 제일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이분이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다뤄본 적이 있느냐. 뭐 최소한 100만 불 이상, SBLC든 뱅크 개런티든 또 브록펀드든 브록펀드 MT765든 다뤄본 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기의 어카운트로 받아 보았거나 자기가 이것을 프로바이더 해준 이력이 은행에 나오잖아요.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시스템 속에서 있는데 이렇게 다 노출 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섀도우 뱅킹이니까. 그렇지만은 예를 A라는 사람이 내가 이 PPP를 합니다 하고 말할 때에 권유를 상대방에게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1,000만 불이라든지 뭐 좀 적더라도 100만 불이라도 SBLC를 한국은행에 받아봤다든지 또 자기가 어떤 기업에다가 그 LC가 나갈 수 있도록 했던 프루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에비던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허황된 그 표현에 여러분이 그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섀도우 뱅킹의 틈새를 가장 노리고 있는 이 부류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앙아시아나 일부 중동 국가의 오일 사업의 스캐머들이거든요. 웹사이트를 간사하게 만듭니다. 뭐 삼성처럼 잘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또 24시간 상담 가능 뭐 이런 거 이어놓고, 그런데
이 웹사이트를 딱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들에게 접촉하기 뭐 10개월 전, 8개월 전 이렇게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에 비슷한 이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카타안에 뭐 RR이라든지 또 뭐 5A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웹사이트를 보고 표면적으로 흥한데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상 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컨트랙트 사인 전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사인하고 난 뒤에 서류 오는 거 보고 챙기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산이세요. 여러분이 사인을 할 때는 여러분의 CIS라든지 KYC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컴퍼니 서티피케이트, 여러분 패스포드라든지 여러분의 컴퍼니 프로파일,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월드마켓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스캐머들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아도 되고 셀러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섀도우 뱅킹, 이것은 무엇이냐, 일반 노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과 은행 간에 뭐 MT103라든지 MT110라든지 MT760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다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샌딩 뱅크에서 보내는 스위프트 카피라고 주면서 리싱 뱅크 카피를 못 받아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 방송을 제가 1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이강수 TV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지금은 어떤 그러한 프라우드의 그 은행 카피를 두고 다니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또 있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베리파이라든지 오선티케이션을 해드리는 거지요. 베리파이는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로 발행이 됐느냐, 오선티케이션은 무엇이냐, 이거 실제로 발행이 되었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검증이 되느냐, 이까지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 국내에 뭐 PPP를 한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점잖게 물어보시면 돼요. 뭐 SBC를 한번 발행하셨거나 어디에 도와준가 이런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래 물어보면은 꼭 뭐 그걸 보여달라고 하지 않더라.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고. 그 일종의 이제 섀도우 뱅킹이에요. 이 섀도우 뱅킹을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원자재의 공급과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제 중개인들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중앙아시아의 스캐머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이럴 때 뭐 피듀시리 어카운트가 나올 때에 이것이 그 리파이너리가 직접 간장하는 어카운트고 알고 여러분들이 5%의 어떤 어마운트 5%의 로직 피를 보낸다든지 얼로케이션 또 피 뭐 1%를 보낸다든지 또한 LC를 보낸다든지 SBC를 보낸다든지 DH를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섀도우 뱅킹이에요. 중앙아시아는 거의 99.99%가 돈을 가진 국제 중개인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원유나 정제를 확보해 두고 그들이 지정한 어카운트로 그들이 올린 가격 40불, 50불, 60불 올린 가격으로 H를 받고 SBS를 받고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뱅크인 사고 났을 때는요, 리파인드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 특히 그쪽하고 계약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피듀시리 어카운트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 방문을 했다든지 하상통화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왜냐? 또 이러한 섀도우 뱅킹을 프로세싱하는 인베스터 컴퍼니 약할 경우에는 피듀시리 컴퍼니 약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회사의 그 피듀시리 어카운트가 3번이나 바뀌는 것을 제가 직접 컨트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서쪽 끝까지 가가지고 그 피듀시리 컴퍼니를 만나고 또 그 피듀시리 컴퍼니에 이제 어카운트 네임이 있으니까 회사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대표도 만나고 막 이런 확인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국제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요,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피해는 여러분이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PPP를 막 권유하는 이런 사람들, 그 권유 자체가 솔리테이션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발 이해해가 이 사람이 PPP란 말을 투자회사에 우리를 꾸고 가는 것을 PPP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이 프루브를 요구하셔야 되는 게, 한번 SBC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이분은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 이분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에셋을 챙기고 지켜나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점 분명히 매요. 섀도우 뱅킹에 있어서 어떤 PPP를 뭐 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하상 통화나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PDC 어카운트를 직접 확인하는 이러한 것을 꼭 짚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 요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이 상식을 드리고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섀도우 뱅킹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